확률론과 미분기하는 미적분학이다. 오랜만에 재개를 하고요. 아마 5월에 한 차례 정도 제가 그 또 컨퍼런스에서 쉬어가는 거 이외에는 앞으로는 거의 매주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어떤 지점이 지금 이제 그 텐서 캘큘러스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 좀 제 경험으로는 많이 걸리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 선에서 질문하시기를 권합니다. 노트들을 보시면서. 근데 이거 한 번 감을 잡고 나면 그때부터 되게 편해지거든요. 저희 캘큘러스, 원배럴 캘큘러스 하는 게 편해지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 모른다고 해야 되나 하는 지점에서 그냥 보통 미분계하는 사람들은 질문들을 그냥 미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결에서 물어보시는 거 모든 의미에서 환영이고 충분히 좀 시간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감을 잡으면 편해져요. 그래서 일단 노트를 저희가 같이 읽고 있고요. 계속 당분간 반복해서 볼 건데 일단 어디서부터 보고 있냐면 커넥션이라는 걸 저희가 도입을 하고요. 괜찮으시죠? 어느 직관선에서 일단 와닿았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저희가 반복을 좀 할 겁니다. 당분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커넥션을 주는 것은 로컬 코디네이터 안에서 크리스토퍼 심볼을 규정하는 거랑 같고요. 이제 한마디 한마디로 하지만 다 안 당연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생각을 다 해봤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커넥션은 일반적으로 한계가 아닙니다. 저희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기준으로 레비시비타를 쓰고 있는 것일 뿐이지 만약에 프로젝트 와이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커넥션만 바꿔도 계산이 새로운 걸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새롭게 정의가 된다라는 의미도 맥락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코비랜 데리버티브라는 걸 규정을 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를 규정했냐면 지오대식이라고 하는 거를 규정을 했고요. 제 말은 이제 정말 정말 대충 떼우지만 실제로 어떤 커브가 주어져 있으면 나블라에다가 감마 프라임 이퀄 제로 하는 감마를 저희가 규정을 하는 걸로 지오대식이라고 불렀고 혹시 직관 레벨에서 수긍이 안 가시거나 계산 레벨에서 좀 애매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다 얘기를 했던 것을 리마인드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떤 OD의 결과로서 이제 로컬 솔루션의 유니크 이그제 산스는 문제가 없어서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부터 어떤 장난질을 칠 수 있다고 했냐면 실제로 그 장난질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장난질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포인트 P가 고정이 되고 벨로시티, 디렉션이 하나가 고정이 되면 그 디렉션을 따라 가지고는 지오대식이 언제나 규정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미 업방 커넥션이 주어져 있을 때 감마 프라임 해서 0이 되는 건 언제나 풀 수가 있고 이걸 지금 풀 때 저희는 레비시비타라는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레비시비타 아니어도 지오대식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레비시비타가 아닌 경우도 지오대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맥락들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어떤 거를 만들어냈냐면 익스포넨셜 맵이라는 거를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익스포넨셜 맵을 규정했던 방식이 어디다가 있을까요? 그 어떤 개념을 생각했냐면 이렇게 TPM을 먼저 잡고 TPM을 잡은 다음에 TPM에서 벡터를 고정하는 것들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포인트 P도 고정이 돼 있고 벡터 V도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게 타임 슬롯이 0일 때는 지금 이게 P인데요. 지금 이제 1까지 가도록 하는 거를 익스포넨셜 매핑으로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리마니안 매트릭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결합니까? 그러면 매트릭도 들어와야 되고 레비시비타 커넥션도 들어와야 돼요. 그때는 실제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냐면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있어요. 즉 이제 매트릭이랑 레비시비타까지 잡으면 포인트 P를 잡고 V라는 디렉션을 잡으면 그러면 저희가 매트릭이 있기 때문에 매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벡터의 크기를 잴 수가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그 크기를 따라 가지고 이게 유니스피드로 파라미터라이즈 하는 걸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간 게 정확하게 벡터 크기랑 V랑 일치가 되도록 아크랭스를 내려주는 거예요. 실제 이펙트가. 혹시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주어져 있으면 포인트 P 잡고 벡터 V를 잡은 다음에 벡터 크기를 따라 가지고 그 크기랑 같아지는 그 점에서 아크랭스를 움직여서 시작해서 움직여서 그 점에서 멈추는 게 익스포넨셜 맵이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게 적어도 로컬 뒷배움을 지금 보장이 된다. 이 디테일에 대한 얘기들을 지난번부터 저희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계산 디테일들 다 포함해가지고요. 혹시 여기까지 직관선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없다고 하시면. 까지 다 괜찮으신가요? 저번에 그 서브 스터디에서 조금 문제가 됐었던 게, 그, OD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나오는 지오드식이 로컬하게만 성립하냐, 아니면은 뭐냐, 어,
그 OD가 성립하는 그 영역에서 전체 글로벌하게 성립하냐 그게 조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게 어떤 지금 세컨드 오더 케이스를 질문하시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 저희가 일단은 구분해야 되는 게 이 지오데식 이퀘이션을 생각할 때, 지오데식 이퀘이션을 생각하는 거는 나블라에다가 감마 프라임, 그 직관적으로 혹시 수긍이 안 가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필요하면 제가 쓸 수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필요하면 써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오데식 이퀘이션 생각하는 거는 감마 프라임을 기준으로 감마 프라임을 나블라에다가 넣어서 0이 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거 감마를 로컬 그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x1t부터 xnt까지 적고, 감마를.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그 코디네이트 패치 한 개만 가지고 네이버도 한 개만 가지고 지금 로컬 코디네이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마 프라임으로 돌린다는 거는 x1 프라임부터 xn 프라임까지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미분을 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미분을 해놓은 걸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도 그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형태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혹시 이게 수긍이 안 가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 저는 오래 걸렸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처음에 감자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 지금 이 두 분 다 굉장히 빠르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저는 이제 이거 배웠을 때 가이던스가 이제 당시 애매했던 것도 없진 않았지만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감마 프라임을 구체적으로 로컬 코디네이트 기술로 하면 x1 프라임 ddx부터 xn 프라임 ddxn 이렇게 적혀야 되죠. 자, 혹시나 애매하신 것 같아서 적을게요. 이게 그 기준을 다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이게 수긍이 가는지 기준을 이게 로컬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미적분하고 할 수 있을 때 이게 되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됩니다. 화면 공유를 하면요. 감마라는 커브가 있어요. 커브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입실론부터 입실론에 대해서 m으로 쏴요. m으로 쏘는데 일단은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세팅은 이거를 이제 앞으로 그냥 M이라고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당분간 다 리마니아 매니폴드라고 가정을 하겠고, 근데 실제로는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U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거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RN에 들어가 있는 걸로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이건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아이덴티파이를 했기 때문에 처음엔 이것도 되게 불편해요. 그럼 매니폴드 잡으면 포인트 잡는 것보다 로컬 레이블도 다 잡았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원래 로컬 코드를 잡고. 근데 그거 돼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선 자체가요. 그거 바꾸면 다 바꿔야 돼요. 로컬 코드에 바꾸는 것들마다 다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t를 쏴주면 실제로 지금 얘는 x1t부터 xnt 이렇게 적히는 녀석이어야 돼요. 이거 괜찮으세요? 매니폴드라고 하면 n2플로 쓰면 안 되죠. 원래 리고러스하게 얘기하면. 이거를 RN에 있는 거랑 대응을 시켜서만 말이 됩니다. 혹시 김원희 쌤 이거 괜찮으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이거 오래 저 걸립니다. X1T에서 XNT가 U 위에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U 맞나요? 위에서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매니폴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어떤 0을 포함하는 스몰 네이버드가 있으면 지금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놈을 이미 뭘로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얘로 아이덴티파이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RN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쏘는 거를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써 여기에 있는 포인트로서 x1t부터 XNT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 다 생략하고 그냥 이게 매니폴드에 있다 이렇게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분기하 쪽 얘기들을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 일절 안 합니다. 다 이거예요, 전부 다. 로컬 코드에 잡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유클리드 공간의 오픈셋과 이미 아이덴티파이를 해놓고 그 디펜던시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컬 코디네이트나 이 코디네이트를 바꾸게 되면 그거에 의존되게 바꾸는 거가 허용이 되는 거를 텐서리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들을 우리는 다룬다라는 관점에서 대하는 게 텐서라는 관점입니다. 관점 자체가요. 이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진도를 다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와닿게 하기 위한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 거고, 해주려겠으면 계속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 불편하시면 어떤 거 구체적으로 예시로 생각하셔도 괜찮으면 그냥 대놓고 매니폴드를 알트로 생각하세요. 대놓고. 알트로 생각한 다음에 이거를 XY 코디네이트,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생각하시든가 폴라 코디네이트 생각하시든가 그럼 어느 걸 기준으로 생각해도 이거 예를 들어서 폴라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생각하면 RT, 세타 T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고 만약 이걸 그러니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바꾸면 XT, YT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미 선택을 해놓고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해주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분을 했다는 뜻은 지금 이거를 저희가 벡터 필드로 보고 있다는 거는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미 이렇게 로컬 코디네이트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이미 해놓은 다음에 얘를 x1 프라임 t ddx1부터 지금 이건 이제 지금 인덱스 이제 그 컨트라베란트랑 코베란트랑 지금은 구분 안 하고 쓸게요. 일부러 그냥 편의상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xn 프라임 t까지 ddxn 요렇게 해서 벡터 필드가 되는 겁니다. 로컬 벡터 필드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불편할 수 있는 게 이거 불편할 수 있고요. 이 기술 1번. 자, 애매하다고 여겨지시면 대화를 더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번호를 알려주시면 돼요. 2번. 그 코디네이트 선택해놓고 이렇게 벡터 필드를 쓰고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오대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얘가 0이 된다는 얘기고 그 의미가 얘가 지오대식 이퀘이션의 정의인데 3번. 이게 지오데시 이퀘이션입니다. 그런데 요거 자체를 이제 기술을 실제로 하면 그러면 이 이퀄을 가지고 2번의 이퀄을 가지고 풀어 써야 되잖아요. 풀어서 써주면 그러면 이게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x1 프라임 t ddx1부터 xn 프라임 t ddxn 요거를 이렇게 반복을 해줘야 되죠. 꼭 부탁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여야 되고 그러면 그 어파인 커넥션의 룰을 보시면 아래쪽을 기준으로는 얘네들은 그냥 함수인 영화랑 상관없이 그냥 밖으로 그대로 나가요. 밖으로 그대로 나가고 위쪽은 라이프니츠를 먹여야 돼요. 미분법이기 때문에 곱함수의 미분법을 위쪽은 먹여야 되고 아래쪽은 함수지만 그대로 나가요. 그래서 이게 형식이 어떻게 적히게 되냐면 형식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거를 일부러 그 기호를 알아보시기 쉽게 이거는 K로 인덱싱을 하겠고요. 그리고 위쪽은 제가 가령 뭐 L 정도로 인덱싱을 할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인덱싱을 했지만 사실 인덱스가 이미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략해도 된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와닿으셨죠? 어떻게 하는지? 코디네이트 잡고 작업을 한다는 듯. 그럼 여기서 일단은 뭐는 아무 문제가 없냐면 얘는 밖으로 빼도 돼요. 어파인 커넥션의 성질. 여기서는 라이프니츠를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어파인 커넥션의 성질 두 개 이거 위아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위쪽에서는 프로덕트 룰로 미분해 줘야 됩니다. 하나가 벡터 필드고 하나가 스칼라 밸류드 펑션이라고 해도 프로덕트 룰로 미분이 됩니다. 반면에 아래쪽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얘는 미분하는 그 스칼라 값만 결정하는 이펙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나가요. 이거 직관이랑도 매치를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서메이션 K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죄송해요. 이렇게 다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바인 커넥션의 성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법이 합의 미분에 대해서는 리니어리티가 보장이 되죠. 곱만 문제가 될 뿐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 썸도 밖으로 뺄 수 있어요. 자, 일부러 이렇게 쓰겠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시게끔. 썸만 밖으로 뺐습니다. 말 이해 가시죠? 이렇게는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라이프니츠를 먹여야 돼요. 혹시 동의가 되시죠? 얘는 라이프니츠를 들어가요. 그래서 라이프니츠를 적용해 주게 되면 서메이션 KL 붙어야 되고 이놈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미 사실 한 번 미분이 되어 있는 건데 한 번 더 미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얘 그대로 붙어야 되고 그리고 얘 있고 그리고 이렇게가 붙어야 돼요. 그 형태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이 실제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다 납득하셨죠? 그러면 지금 요거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먼저 감마가 주어져 있을 때 감마 프라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번 미분을 해줬어야 됐어요. 한 번 미분을 t에 대해서 이미 한 번 미분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을 하고 있죠. 미분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여기서 x1부터 xn이라고 하는 이 녀석들은 다 t에 대한 함수들이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t에 대해서 사실은 두 번 미분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세컨드 오더예요. 혹시 말이 동의가 되시나요? 세컨드 오더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붙어야 되냐면 여기가 크리스털 심벌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령 인덱스를 m이라고 처리를 하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크리스토퍼 슈퍼이 0이기 때문에 무시가 됐었기 때문에 세컨드 오더가 0이 되는 거가 저희가 엑셀러레이션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퍼스트 오더도 일반적으로 살아남아요. 살아남고 그 지오데시 이퀘이션 그래서 세컨드 오더 이퀘이션이에요. 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혹시 여기까지 어떻게 하는지 이해 가시나요? 근데 반면에 그 이것과 대조해야 되는 중요한 케이스가 그 평행수송이에요. 평행수송의 경우는 이때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때는 시작이 달라요. 이때는 시작 자체가 벡터 필드가 있다고 출발해요. 그래서 이거 벡터 필드는 형태가 V1t ddx1부터 VNT DDXN의 형태를 갖고 출발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감마의 경우는 이거를 감마 프라임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지금 만들 때 한 번 미분을 때려야지 얘를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여기선 출발이 벡터장이 있다고 출발하기 때문에 각각의 컴포넌트 펑션들이 있고 이것도 로컬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그 편의수송한다는 거는 얘를 푸는 거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V라는 벡터의 그 이제 타겟 벡터에서 출발했다고 했을 때 평행수송을 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미분을 t를 기준으로 두 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이퀘이션이요. 리니어 이퀘이션의 경우는 그 t에 대한 범위에 제약이 없어요. 근데 세컨드 오더의 경우 그래서 임택스님의 질문을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돼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나요? 그 여기서 뭐를 팩트로 쓰는 거냐면 퍼스트 오더 리니어 ODE에 대해서는 t의 레인지가 아무 상관이 없이 풀 수 있어요. 리니어이기 때문에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컨드 오더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보 미분 방정식을 배웠을 때 세컨드 오더부터는 시스템 오브 리니어로 바꿔서 풀기도 하고 그러죠. 기본적인 어떤 방법론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로컬하게 뭐가 일단 적어도 개런티가 되냐면 일단은 t의 스몰 네이버드에 대한 해외 존재성이랑 유니크니스는 보장이 돼요. 물론 여기서 그 코이피션트가 립시스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때는 로컬 리뷰제스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익스텐션 되는 거냐면 만약에 커브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합쳐져야 돼요. 해가 유일하게 있다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로컬하게는. 만약에 이제 해가 로컬하게 이런 그 트레젝토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 있었다고 해봐요.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가 특정 로컬 어떤 이제 조각을 보는 거랑 다른 조각을 볼 때 이것들이 해가 각각 있었으면 이게 오버랩이 만약에 그러니까 인터섹션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글로벌하게 합쳐져야 돼요. 그렇게 센스에서는. 근데 그 얘기가 계속 그거를 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말이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저희가 이니셜 밸류 프로그램을 풀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니셜 밸류를 주는 것마다 해 트래젝토리가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 이니셜 밸류들마다 그게 오버랩으로 뜬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버랩으로, 만약에 각각을 볼 때, 오버랩이 있으면 하나에서 와야 돼요. 그래서 로컬하게만 보장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으니, 어디까지 확장되는지에 대해서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상황마다 다른 거죠. 근데 적어도 TS 스몰 네이버, 이플로 네이버에 대해서는 세컨드 오더는 적어도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보장이 돼서 그럼 그것들이 이제 있으면 적어도 그러니까 오버랩이 있는 가운데 해가 분기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이그지 유니크니스는 계속 개런티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까지밖에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냥 그 논리를 계속 활용하는 거에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히려 실제로 이제 물론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식도 있지만 뭐 다른 식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게 있고 이게 그 이퀘이션 뭐야 그 지오데시 이퀘이션을 만족하고 하니까는 그냥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겠네요. 오히려 그렇게 이게 접근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네. 이게 뭐가 가장 중요한 예시냐면 N스피어가 제일 중요한 예시인데 여기서 N스피어랑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랑 차이가 뭐냐면 컬 로커스의 유무 차이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한 질문하시는 거랑은 눈치를 채시다고 생각하냐면 익스포넨셜 맵을 어디까지 정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저희가 익스포넨셜 맵이라고 하는 거의 속성을 생각해 보시면 물론 저희가 컴플리션한 말을 그래서 이제 가정도 하는 거지만 컴플릿 리마니아 매니폴드 이런 말들을 저희가 거는 것도 있지만 그 이 지금 노스폴에서 출발해 가지고 사우스폴이 되기 전까지는요. 익스포넨셜 맵을 확장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우스폴에 도착하는 그 시점에서는 노스폴에서 사우스폴로 연결하는 방법이 더 이상 하나가 아니게 돼요. 무한계가 돼요. 이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맵을 정의하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컬 로커스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반면에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경우는 볼의 경우는 RN이랑 사실 뒷배어가기 때문에 계속 펼쳐나갈 수 있어요. 유니크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 유니크니스가 실제로 깨지는 상황들이 있느냐, 즉 지오대식이 유일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맵이 정의가 된다고 하고 논증을 할 때 정의가 된다고 가정하고 논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로컬하게는 문제가 없는데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 전제가 무너지는 상황들은 실제로 크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컷 로커스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포인트 P에서 지금 다 투스 P에서 잘 확인하신 것처럼 너무 칭찬이 되는 포인트예요. 그 두 분 다 칭찬이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리만 엔저메트 이런 걸 꼭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개념 같은 거 감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좀만 적응이 되면 그 D 익스포넨셜이 아이덴티티인 거로 결국 확인하는 라인이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이 D 익스포넨셜이 아이덴티티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포인트 타겟 포인트가 아니면 아이덴티티가 아닐 수도 있겠죠. 이제 오히려 S2에서 확인해봐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감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매트릭스 형태가, 자코비안 매트릭스 형태가 싱글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싱글러해지는 상황이 노스폴에서 사우스폴이 될 때가 싱글러해져요. 이때는 그 컨트롤을 잃는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주의를 해야 돼요. 이제 말 전달이 됐죠? 그래서 컷 로커스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오데식 베리에이션을 취해줄 때 이게 그 스피어의 경우에 뿔 다이아미터를 다 취해주게 되면 컬로커스가 반드시 개입돼가지고 그 어떤 펀더멘탈 개입 쪽 그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다이아미터를 유니스피어를 기준으로 파이보다 작게 해놔요. 스트릭트하게 작게 해놔요. 컬로커스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오데식 베리에이션 쓸 때. 익스포넨셜이 안정의가 돼. 이제 정의 안 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익스포넨셜 맵 자체의 정의가 지오대식이 정의되는 방식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게 익스포넨셜 맵의 정의가 왜 웰디파인이 되냐면 로컬 디스크립션만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근데 여기서 글로벌 디스크립션으로 가는 순간 문제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런티가 없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단순히.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항들마다마다 다릅니다. 혹시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계산 레벨에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계산 레벨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거 무슨 뜻이냐? 이거는 계산도 확인하는 게 있지만 실제로 생각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본 게 뭐냐면 지오대식 노멀 코디네이트. 그래서 이것도 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어떤 코디네이트를 저희가 실제로 쓸 수 있냐면 탄젠트 스페이스 자체를 RN으로 다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로컬리 유클리디안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가지고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의 코디네이트를 잡고 싶은 거예요. 잡고 싶은 게. 그래서 이 코디네이트의 큰 장점은 뭐냐면 그 포인트 P에서의 크리스펠 심볼을 다 죽인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그 펑션 밸류를 조정하는 거지 펑션 밸류의 데리버티브를 조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펠 심볼의 데리버티브는 컨트롤 못해요. 하지만 크리스펠 심볼 자체는 0으로 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를 되게 쉽게 청소하는 역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간에 같이 얘기했던 걸로 이게 아니더라도 오소널 프레임을 가지고도 이런 이펙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크리스펠 심볼을 죽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굉장히 요긴한 그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증명도 그 익스포넨셜 맵의 성질을 가지고 이때 D 익스포넨셜이 포인트 P에서 아이덴티가 된다는 것과 그 여러 가지 이제 쓰이는 성질들이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 하시면서 애매한 것들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서브스터디 때 이미 얘기가 된 거는 알고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가우스 렘마에 대해서 이제 김택 선생님이 적어주신 라인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 기본적으로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이렇게 V를 따라 가지고 지오대식이 가고 있고 V를 따라서 지오대식을 이렇게 보내줘요. 말이 이해갔죠? V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익스포넨셜 맵을 가지고 그 지오대식을 따라서 이렇게 보내줄 때 뭐는 보장이 되냐면 이 V가 지금 픽스가 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V를 픽스를 해놓고 V를 기준으로 나머지 디렉션이랑 앵귤러 컴패리즌을 하는 거는 익스포넨셜 맵을 가지고 보내줘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너 프로덕트가 보존이 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익스포넨셜 맵이 디페어멀피즘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를 스무드하게는 할 수가 있지만 이너 프로덕트를 보존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가우스 레마 가르쳐주는 거는 지오데식 디렉션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벡터에 대해서는 앵귤러 쪽도 보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원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에 대응되는 컨셉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게 자코비 필드예요. 기본적인 어떤 퀴즈 자체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생각의 방식은 이래요. 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매니폴드가 있을 때 이거는 그냥 이제 좀 어떤 인포멀한 얘기긴 합니다만 두 점을 잡아요. 그래서 그 두 점이 미니마이징 지오대식으로 그러니까 쇼티스트 패스로 연결이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일반적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두 점을 잡아서 쇼티스트 패스로 연결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지오대식 디렉션을 따라가지고는 그 익스플로레이션 맵을 가지고 보내주면 되잖아요. 이거 오케이. 근데 우리는 어떤 것도 만들고 싶냐면 이거가 아니라 그거의 퍼펜디큘러한 디렉션들도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면
포인트 PQ가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거가 지오대식으로 가고 있으면 그 포인트 P에서 Q까지 가는 이 감마 T마다 이쪽으로 가는 것들을 다 지오대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혹시 괜찮아요?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지금 얘는 V가 컨트롤할 거잖아요. V라는 디렉션이 정해져 있으면 V가 지오대식을 따라서 쭉 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V가 아닌 방향을 가지고 이걸 W라고 할 때, 혹은 오메가라고 할 때, 그 방향을 따라서도 익스포넨셜 맵이 갈 거잖아요. 매니폴드 위에서는. 왜냐하면 실제로는 포인트 P를 잡고, 포인트 P에서의 V가 있고, 포인트 P에서의 W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컨트롤이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탄젠트 번들이 아니라 탄젠트 스페이스니까 오케이예요. 이너 프로덕트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지오메트리를 따라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포인트 P에서 했던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했던 얘기를 매니폴드에서 그 지오메트리 스트럭처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는요. 그 그림을 가르쳐 주는 게 가우스 렘마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지오데식 디렉션이니까 오케이. 지오데식 벡터 필드가 만들어요. 이쪽이 자코비 필드를 가지고 일단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에 사실은 독립인 성분이라고 말해야지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오소노멀 프레임을 생각할 때 디렉션 하나는 지오데식이 결정해요. 나머지 퍼펜디큘러한 디렉션을 자코비 필드를 가지고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이유에서. 그래서 이제 정의를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정의가 재밌어요. 근데 제가 이거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디테일 확인하는 거 어렵습니다. 처음에 배우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직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시되 이거 디테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다 말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 캘큘러스 디테일들이요. 전부 다. 그거는 하시면서 서브 스터디도 그렇고 뭐 메인 스터디 들고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 모든 환영인데 어떤 게 재밌냐면 이제 그 다음 거를 이제 보면요. 그 다음 노트가 이제 요 노트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코로리가 떠요. 뭐가 뜨냐면, 디스턴스에 대한 컨트롤을 갖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지금 방금 한 가우스 렘마의 정리로부터, 그 이제 따름으로부터 뭐가 이제 개런티가 되냐면, 첫 번째 재밌는 게 3번을 먼저 보세요. 지금 이제 뭐를 주냐면, 참고로 펀더멘탈 갭할 때는 이렇게 못하면, 여기서 지금 포인트 P를 고정해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인트 P 고정. 리마니언 매니폴드에서 포인트 P를 고정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디스턴스를 기술하는 거예요. 혹시 말 이해 가시죠? 여기서 디스턴스는 어떻게 기술이 되냐면 그 익스포넨셜 맵이 있으니까 아크랭스가 기술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크랭스 중에서 제일 작은 걸로 정의하는 겁니다. EP1으로서. 말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 Q가 있고 포인트 Q로부터 P까지를 생각할 때 죄송해요. 포인트 P가 있고 Q까지의 모든 이제 커브들을 생각한 다음에 그 중에서 아크랭스는 이제 리마니아 매트릭스는 잴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인피멈으로 정의하면 디스턴스가 규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게 디스턴스가 되는 건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뭐 된다라고 대충 믿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 3번을 보시면 이 디스턴스의 그레디언트가 정확하게 지오데식 벡터 필드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주어져 있을 때 디스턴스가 있고 거기서 포인트 P를 고정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우리가 그 PQ 방향의 지오데식이 있으면 그 지오데식 디렉션의 벡터 필드는 뭐에 결정되냐면 그 디스턴스의 나블라로부터 그냥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만 이제 사실 우리가 알면 되는 거냐면 디스턴스만 알면 끝난다는 거예요. 디스턴스만 알면 디스턴스의 나블라를 취해주게 되면 지오데식 디렉션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게 일단 재밌고요. 굉장히 재밌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디스턴스만 알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환원이 되니까요. 익스포넨셜 맵에 대한 정보가 사실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재밌는 점이고 괜찮나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렘마에서 보존하고 싶었던 게 포인트 P에서 V랑 W의 앵귤러가 그대로 매니폴드로 내려가더라도 유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 관계가. 그게 되기 때문에 지오데식 방향의 이것과 지오데식이 아닌 방향의 앵귤러 디렉션이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우스 렘마에 따르면. 그런데 저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지금 3번을 알고 있잖아요. 3번을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오데식 디렉션이랑 이렇게 원래 지금 그러니까 이걸 소위 말해서 이제 지오데식 볼의 바운더리 지오데식 볼의 바운더리랑 퍼펜디큘러한 디렉션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이제 가우스 렘마 형태에서 이게 왜 되냐면 지금 저희가 이놈이랑 이놈이 만약에 수직이었다고 보세요. 이 관계가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그러면 이 수직인 관계가 그대로 가야 되죠. 이게 가우스 렘마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다 로컬 코디네이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익스포넨셜 맵을 가지고 다 보내줘요. 그러면 매니폴드의 형상을 따라서 꾸부정한 지오데식 볼이 나오겠죠. 혹시 말이 가시죠? 실제로 이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매니폴드에 의존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적어도 얘랑 펄펜디큘러한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가우스 레마 가르쳐주는 게.
혹시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오데식 볼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냐면, 아, 그러면 이게 디스턴스의 그 그레디언트를 취해주는 게 어차피 이 디렉션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만드는 걸 기준으로는 무조건 90도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사실 이제 유닛 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다라는 것까지도 보장이 돼요.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요. 디스턴스가 스무드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미분 가능한 오브젝트가 아닌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지금 이게 말이 되려면 포인트 P랑 Q가 달라야 돼요. 포인트 P랑 Q가 다를 때는 이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포인트 P랑 Q가 일치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디스턴스는 스무드한 무한번 미분 가능한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기준점에서 벗어나야지만 그게 보장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점에서는 문제가 되는 이 이펙트를 고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아웃사이드 오브 포인트 P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포인트 P까지 못 보내요. 그게 큰 단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뭐가 트리키하냐면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P를 잡아놓고 P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쏘고 있는 거잖아요. 쏘고 있는 관점이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지금 이게 그 문제가 됩니다. 0으로 갈 때. 자, 아시죠? 자, 일단 그 가운데 그 자코비 필드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거 이제 정의가 가우스 렘마를 그대로 흉내낸 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정의했냐면 다른 디렉션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V라는 디렉션이 있고 W라는 디렉션이 있으면 W 디렉션을 가지고 보내준 거를 자코비 필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제가 오늘은 그 정의는 요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 지금 어떤 센스에서 이 지금 계산들을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넘버링한 거 명확하게 할게요. 일단은 지오데식 자체를 그 로컬 코디에서 적는 것 자체는 이미 RNA 오픈셋이랑 동기화하는 것 자체는 매니폴드 정의를 가지고 동기화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오케이. 그리고 지오데식 이퀘이션 자체를 이제 그 쓰면 세컨드 오더 이퀘이션을 적혀서 로컬 유니크 익저센스만 보장이 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버랩이 있으면 무조건 익스텐션이 되지만 오버랩이 그러니까 계속 익스텐션이 된다라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패럴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은 퍼스트 오더 리니어 오디어여서 그때는 t가 아무리 레인지가 커더라도 계속 할 수 있어요. 퍼스트 오더기 때문에 되는 건데 지오데식 이퀘이션은 세컨드 오더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스피어. 스피어의 노스폴이랑 사우스폴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것들 말고도 재밌는 예시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일단 요거부터 생각하고 그 맥락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예시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저기서 가우스 렘마가 뭐를 가르쳐 주냐면 가우스 렘마가 D 익스프레션 맵을 따라서 지오데식 디렉션이랑 그게 아닌 디렉션에 대한 그 앵귤러 정보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거를 가우스 렘마가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코비 필드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고자 한다. 까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떤 거를 지금 아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모티베이션 드렸냐면 실제로는 그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히려 약간 응용의 맥락에서 제가 오히려 약간 이제 관점을 다시 환기하고 싶은데 응용의 맥락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소위 말해서 코스트 펑션을 주죠. 코스트 펑션을 준 다음에 그거를 미니마이징하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약간 그 관점에서 저희가 유클리드 공간, 즉 벡터 공간에서 디스턴스를 혹은 디스턴스 스퀘어도 생각하지만 매니폴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리마니언 매니폴드 디스턴스 스퀘어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스퀘어는 다를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혹은 디스턴스는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뭐를 봤냐면 지오대식이라는 거 익스포넨셜 맵으로 주어진다는 거는 그냥 그런 거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그렇다는 거니까. 근데 나블라를 취하게 됨으로써 리마니안 그레디언트이긴 합니다. 나블라를 취함으로써 지오대식에 대한 컨트롤을 일단은 갖게 되죠. 일단 그게 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뭐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냐면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오메트리를 만들어가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시나리오 까먹는 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디스턴스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왜 자꾸 빌드가 중요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미적분학을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수를 하나 줘요. y는 f of x라는 함수를 하나 줘요. 그럼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야기해서 뭘 취하냐면 세컨드 오더까지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함수의 형상을 아니까요. 혹시 괜찮으시죠? 크리티컬 포인트에 대한 정보 외에도 그 이제 이게 컨벡스한 여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까지 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는 방식이. 그래서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 사인을 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그렇게 보는 거가 우리가 아는 미적분학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거냐면, 아, 그렇구나. 디스턴스가 주어지면 그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한 번 미분하게 되면 뭘 알아요? 지오대식의 벡터 필드, 그 지오대식이 만들어내는 벡터 필드를 알아요. 이거 괜찮죠? 디스턴스가 있으면 포인트 P를 잡고 포인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매니폴드가 있어요.
디스턴스가 있어요. 되게 구체적인 거죠. 디스턴스라는 건 구체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걸 테니까. 그럼 거기서 포인트, 타겟, 레퍼런스 포인트를 하나 픽스를 해요. 포인트 P라고 해요. 그럼 거기서 포인트 Q를 잡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정은 미니마이징 지오대시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 노스폴, 사우스폴 이런 게 아니라는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하나만 지오대식으로 연결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때 이 지오대식은 뭘로 규정되냐면, 나블라 D로 결정이 돼요. 방금 그 정리가 그거를 가르쳐줘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디스턴스라는 함수를 가지고 뭐를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 한 번 미분했다는 정보까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하냐면, 두 번 미분한 정보를 보고 싶어요. 여러 이유에서. 대충 괜찮죠? 그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퍼스트 오더랑 세컨드 오더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될 테니까. 자,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제 노트를 보시면 어떤 거를 눈치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냐면 디스턴스를 생각하니까 아크랭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크랭스에다가 제일 작은 걸 취해주는 게 디스턴스 뜻이 될 테니까. 괜찮죠? 그래서 아크랭스 레벨에서 뭐에 관심이냐면 세컨드 데리버티브까지 취한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 그 기본적으로 두 디렉션 하나는 V 디렉션이 있고 다른 하나는 W 디렉션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존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크랭스를 기술해요. 말 알아들으셨죠? 대충 이제 두 디렉션을 그 두 디렉션에 의존되어지는 아크랭스를 만들었을 때 걔를 두 번 미분해가지고 계산을 쭉 하면 이제 여기서 진짜 계산입니다. 계산을 쭉 하면 그거를 인덱스라고 불러요. 인덱스 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여기서 커베이처가 뜬대요. 그렇다 칩시다. 이건 진짜 제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관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해봐야 됩니다. 김태수 선생님 이번에 해보신 것처럼 해서 얻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다 가정에 의존되는 걸 가지고 형태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바꿔 쓸 때가 많아요. 이것들도 그렇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를 지금 보자 말하고 싶은 거냐면 디스턴스에다가 두 번 미분을 취했을 때 이런 게 뜬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덱스 폼이라고 부르면 형태를 지금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얘를 일종의 디스턴스라고 생각하죠. 디스턴스 사실 써도 되긴 합니다만 디스턴스를 생각해 보시면 두 번 미분하면 이런 게 뜬대요. 그리고 이거 형태를 저희가 그, 지금 여기서 이런 대문자 i로 줬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거를 똑같은 디렉션을 집어넣을 때 제가 설명 너무 그 별로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씹으러 올게요. 그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똑같은 디렉션을 두 개를 넣는 거를 인덱스 폼이라고 부를 때 지금 이 인덱스 lem마가 뭐를 가르쳐 주냐면 자코비 필드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뭐냐면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아크랭스를 기준으로 취해준 거를 기준으로 제일 작게 만들어주는 거가 자코비 필드예요. 정의 자체가. 그래서 이 렘마가 가르쳐 주는 게 이니셜과 터미널 포인트가 일치한다면, 이니셜과 터미널 포인트가 일치한다면 인덱스를 얘를 제일 작게 만들어주는 벡터 필드를 찾으면 그게 자코비 필드가 된다. 라는 걸 인덱스 렘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덱스가 자코비 필드 자체의 데피니션이 있는데 지금 그게 그 아크랭스를 두 번 미분했을 때 그래서 거기다 똑같은 벡터 필드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아라. 라고 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자코비 필드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제가 지금 하는 말 전달이 됐을까요?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크랭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크랭스가 지오대식인 경우는 쇼티스패스인 경우는 지오대식이 되는 거죠. 상황이. 저희가 이거를 디스턴스에다 나블라 취해주면 지오대식 벡터 필드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아크랭스를 가지고 두 번 미분한 걸 세컨드 베리에이션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거를 미분하면 형태는 둘이지만 인덱스 폼이라고 하는 벡터 필드를 두 개를 받는 놈이 나와요. 그건 계산의 결과, 단순히. 그거는 계산 가지고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모든 의미에서. 이거 해봐야 돼요. 그, 나중에 많은 경우 미분계한 이거를 계속 바꾸면서 갑니다. 그랬을 때, 이 벡터 필드를 똑같은 걸 두 개 집어넣었을 때 제일 작은 벡터 필드가 뭐냐? 이니셜과 터미널 탄젠트 벡터들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라고 하면 그때 나오게 되는 게 자코비 벡터 필드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지금 로직 이해가시죠? 어떤 식으로 제가 뭐를 확인해야 되고 그랬을 때 결과가 뭐가 되는지 결론이. 그래서 아크랭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즉 지오대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세컨드 데리버티브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제일 작은 거를 컨트롤하는 거가 자코비 필드라는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여기까지가 약간 이제 그 좀 걸립니다. 이거 지금 그 제가 지금 씨 부리는 거는 이렇게 듣고 아 그렇구나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실제로 해보시면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대화들을 계속 해볼 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방향만 얘기하는 정도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로는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그 이게 얘기가 굉장히 좀 그 산으로 갈 수는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정보량들은 많은 경우에 라플라시안을 가지고 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힐 이퀘이션을 본다. 그러면 힐 이퀘이션 자체가 라플라시안을 요구하죠. 그러면 지금 라플라시안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플라시안 정의가 무엇입니까?
오소널 프레임을 가지고 두 번 곱해가지고 더하던가 아니면 자체 정의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던가 그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라플라시안 자체를 가지고 저희는 많은 것들을 핸들하기를 원하는데 방금 우리가 지금 디스턴스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디스턴스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두 번 미분했을 때 자코 필드가 나온다면서요. 제일 작은 것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라플라시안은 뭐냐면 두 번 미분한 벡터장을 뭘로 골라주면 돼요? 오소노마리 녀석으로 골라주면 돼요. 지금 우리가 맞는 거는 일반적으로 두 번을 미분했을 때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를 맞는 게 인덱스 폼인데 라플라시안이라는 건 뭐냐면 두 번 미분을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소널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직각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 디렉션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더한 게 라플라시안의 정체예요. 혹은 헤시안의 컨트랙션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다만 직관적으로 수긍이 가시나요? EI, EI 그 두 개로 미분한 거를 쭉 더한 게 라플라시안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인덱스 포뮬라가 뭐를 보장하는 겁니까? 그 각각들에 대해서 언제 제일 작은지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 각각들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뭐라는 걸 눈치를 챌 수가 있냐면 이게 그 직관만 계속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지오데식 디렉션이 정해져 있을 때 그러면 자코비 필드는 디렉션 하나를 더 줘야 돼요. 이거가 오소노멀하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각각들마다 자코비 필드가 결정이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디스턴스에다가 두 번 미분을 때려요. 두 번 미분을 때리게 되면 인덱스 폼이 나올 거잖아요. 그것들을 다 더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디스턴스의 라플라시안이 나와요. 해시안에다가 EIEI를 집어넣었다는 말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EIEI 집어넣어서 오선할 뻔임일 때 이 아이들이 썸을 취해주게 되는 게 라플라시안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인덱스 포뮬라가 폼이 뭐를 개런티 해줍니까?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자꾸 빌드를 가지고 안다라는 걸 개런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EIEI 집어넣는 게 자코비 필드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로어 바운드가 결정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외계어 떠드는 느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너무 개소리 짓거리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스크롤 좀 줄이겠습니다. 이게 두 번 미분한다는 거는 오케이인데, 이게, 어, 잠시만요. 이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거하고 지금 여기 있는 벡터 필드를 두 번 미분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같나? 조금 같나? 그래서 더, 해시안의 뜻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디스턴스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걸 투 텐서로서 해시안으로 취해주는 게 세컨드 베리에이션이에요. 형태를 보시면. 괜찮나요? 그래서 스칼라 밸류 펑션으로서 물론 여기서 디스턴스를 스무드 오브젝트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근데 메저 제로만큼만 깨져요. 그래가지고 보통 무시해요. 그래서 디스턴스라는 그 슬롯이 한 개인 함수를 기준으로 해시안을 취해서 투 텐서를 만드는 거가 세컨드 베리에이션 뜻입니다. 괜찮죠? 안 괜찮죠? 거기가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거기가 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 이제, 해시안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어, 이제 두 번씩 미분해서 이제 뭐 더한다는 오케이인데요. 라플라시안이 되면요. 근데 지금은 하나는 지금 어 디스턴스 펑션을 라디얼 방향 아까 라디얼 방향이라 그 뭐죠 그 지오드식 방향으로 아니면은 뭐 결국엔 그쪽으로 미분하는 거 미분으로 두 번 하는 거 그건데 지금 인덱스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벡터를 지금 두 번 미분해가지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 자, 다시 네네. 잠깐 이제까지 했던 모든 얘기를 다 까먹고 매니폴드를 주고 스무드 펑션 하나 데리고 올게요. 리얼 밸류 스무드 펑션 하나 데리고 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나블라 하나 씌워주게 되면 이게 사실은 먼 폼이 나와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블라를 한 번 더 씌우게 되면 이게 해시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텐서로서 해시 네. 아니에요. 그래서 네. F가 있을 때 나블라 해주게 되면 이게 해시 아니고 이제 정의를 쓰면 이런저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아요. 네. 저 지금 세컨드 베리에이션 오브 아크랭스가 정확히 그거예요. 그래서 디스턴스를 줘서 디스턴스에다가 나블라를 각각 씌우게 되면 벡터 필드 선택지가 두 개가 되죠. 그게 세컨드 베리에이션 의미가. 그러면 괜찮나요?
나블라를 하나 할 아, 때마다 벡터장을 하나씩 받아줘야 되잖아요. 이 두 개는 디렉 상관이 없죠. 각각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시안 오브 F에다가 벡터 필드를 두 개를 일반적으로 넣어서 시미트릭 투 텐서로 보고 있는 것인데 그 벡터 필드 슬롯이 두 개잖아요. 나블라니까 이 아래쪽 슬롯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하나 지오드식 방향으로 두 번 미분한 건 그냥 0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오대식 방향으로 미분하는 건 그 말씀하신 건 이유 때문에 한 번 미분한 시점에서 죽어야 돼요. 감마 프라임 의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n-1개 디렉션을 남기는 거를 지금 자코비 필드로 남기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목적이긴 한데 오소널 프레임 중에서 한 가지 디렉션은 사실 신경 안 쓰고 나머지 디렉션만 관심이 있긴 하고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근데 계속 그럼 좀 씹으려 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라플라시안의 정의가 뭐냐면 라플라시안이 해시안 오브 F에 EI를 집어넣는 거예요. EI들이 오소널 프레임일 때. 저희가 라플라시안이 DDXI들을 두 번 미분한 것들을 쭉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DDXI를 집어넣은 거는 이때 오소널 프레임 본 거죠. 다 프로덕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다 직각으로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매니폴드에 똑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시안을 만든 다음에 나블라 F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일반적으로는 두 개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중에 똑같은 벡터 두 개를 넣되 오소노말이 되도록 집어넣어 준 그 녀석이 뭐랑 일치하게 되냐면 그레디언트 오브 다이버전스랑 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거를 팩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나요? 확인은 안 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가 이 확인의 대상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뭐를 지금 저 인덱스 lem마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냐면 인덱스 lem마가 그래서 지금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 해보시고 모르겠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금 어떻게 쓴 거냐면 I of VW로 쓰고 있는 건데요. 여기를 I of VW 쓰고 얘 T가 이제 탄젠트 디렉션이 되는 건데 이게 그 이니셜이랑 터미널이 일치한 벡터 필드들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나 이놈이 그 자코비 벡터 필드일 때가 제일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퀄이 되려면 무조건 자코비 벡터 필드가 될 수밖에 없다까지가 인덱스란 말이에요. 제일 작은 놈이 되는 벡터 필드는 자코비 벡터 필드인데 제일 작으려면 자코비 벡터 필드여야만 된다. 라는 걸 인덱스란 말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그래서 뭐를 지금 주고 있는 거냐면 라플라시안에 대한 컨트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텀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센스에서. 이게 말이 납득이 가시네? 뭔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코비 필드가 중요해요. 라플라시안을 컨트롤하고 싶어서. 일단 물론 라플라시안 이전 레벨에서부터 컨트롤하고 있는 거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다시 저 형태를 보시면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V랑 W를 일치를 시키고 V로 일치를 시켰을 때 그래서 지금 V랑 T는 지금 지오데식 디렉션입니다. T는. 그래서 지금 얘가 섹셔널 커브이잖아요. 의미가. 그런데 지금 이 V는 T랑은 디렉션이 다르기를 원하죠. 기본적으로 90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V의 썸은 몇 개가 돌 거냐면 n-1개가 돌 수밖에 없죠. 이것들을 썸을 다 돌리게 되면. 그러면 얘가 섹셔널 커베이처를 n-1개를 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V의 선택지가 지오데스 디렉션을 제한 나머지 디렉션들에 대해서 다 돌아야 되는 거니까요. 썸이. 그게 정확하게 뭐의 정의냐면 리치 커베이처의 정의죠. 그래서 라플라시안을 컨트롤하는데 복근어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지만 리치가 등장해요. 뭐를 컨트롤할 때? 라플라시안 컨트롤할 때. 그리고 그 미니멈을 컨트롤하는 거가 기준이 자코비 벡터 필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 라인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제가 연락 대충 씨부리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아, 설명 정말 그지같이 하네. 라고 욕하시면 돼요. 욕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 계산들을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서 매치를 시켜야 되는 큰 방향 정도로만 얘기를 들으십시오. 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것들 다 굉장히 고된 작업들입니다. 그렇게 배우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컴플릿 리마니아 매니폴드 위드 리치 로우 바운드를 가정하면 이 왜 리치 로우 바운드를 왜 가냐면 자코비 벡터 필드를 가지고 이 리치 커베이처를 어치브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게 뭐를 주냐면 그 모델 공간의 리치 커베이처랑 죄송해요. 모델 공간의 자코비 필드랑 내가 들고 있는 자코비 필드가 인덱스 렘마에서 일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 공간과 내가 들고 있는 공간에 뭐를 일치시킬 수가 있냐면 라플라시안을 일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치를 시키려고 할 때 자코비 필드가 필요한 거예요. 인덱스 lem마를 가지고 자코비를 가지고 비교해야 돼서. 그래서 자코비 벡터 필드를 가지고 모델 공간과 비교를 해가지고 샤프한 컴패리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이 실제로 모델 공간, 스피어나 RN이나 볼의 라플라시안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아니까. 이게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진짜 정말 대충 씨부리고 있는 얘기들이지만 그래도 방향을 정리하면 디스턴스를 가지고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요. 한 번 미분하면 지오대식을 만들어요. 지오대식 벡터 필드를 만들어요. 두 번 미분하면 인덱스 폼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인덱스 폼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가 미니마이징 되어지도록 하는 벡터 필드를 자코비 벡터 필드라고 정의를 할 거고 그걸 가지고 이 자코비 벡터 필드를 토대로 모델 공간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을 가지고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리치 커베이처 로우 바운드가 있었으면 그 커베이처랑 그 같아지게 되는 모델 공간으로서 컨스탄트가 되도록 하는 그 공간과 비교를 하는 것으로서 정보량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말이 되냐면 디스턴스만 알면 보통 응용해서 쓰는 게 코스트 펑션으로 디스턴스를 쓰잖아요. 디스턴스만 알면 모델 공간의 지오메트리에 대한 정보로부터 추가적인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니폴드가 있으면 매니폴드의 커베이처에 대한 정보랑 디스턴스에 대한 것만 있으면 자코비 필드를 가지고 모델 공간으로 정보를 환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로부터 이 정보량을 끌고 올 때 그때 자코비 필드를 쓰게 된다. 왜냐하면 디스턴스에 두 번 미분한 해시안을 취한 거에 대한 데이터 그 정보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라인의 계산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말 외계어로 씨부리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모델 공간이 아닌 공간은 그럼 어디인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서 어, 제가 한 가지 레퍼런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커플링 쪽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의 벌써 5년 전 논문이구나. 그, 이게 좀 도움이 되시죠. 이거 만약에 궁금하시면 이 서브스타디에 이게 디테일들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모델 공간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뭐를 보시면 되냐면 라플라시안 컴패리즌을 보시면 이거 아마 바로 이제 이게 같은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건데 지금 로직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제가 오히려 지금 이 F가 뭔지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지금 얘는 지금 디스턴스입니다. 한 점을 고정한 디스턴스가 R입니다. 여기서 괜찮죠? 그렇게 해놓고 라플라시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확인하는 거는 제 노트를 공부하시는 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오대식이 먼저 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포인트 하나 잡아놓고 x0를 잡아놓고 x까지의 디스턴스를 가지고 지오대식이 유니크하게 잘 정해야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괜찮으시죠? 이게 안 될 때는 또 다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정해 이게 지금 매니폴드 디멘전이 지금 여기서 상황이 그 EM 차원입니다. 리얼 매니폴드로서 EM 차원입니다. 매니폴드가 현재.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의 맥락에서 그래서 오소노멀 프레임을 EM계를 잡습니다. 말 알아들으셨죠? EM계를 잡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디렉션이 지오데시 디렉션이라고 가정합시다. 문제 없죠? 그리고 지금 얘는 이게 지금 켈러라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90도 돌리는 거거든요.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그래서 얘는 지금 상황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리마니 할 때는 이제 이 말이 없습니다. 리마니 할 때. 나머지는 그냥 컨트롤이 없는데 여기서 지금 상황 때문에 추가적인 그냥 컨트롤이 더 어떤 나머지 디렉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좀 무시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디스턴스에다가 해시안을 취해줬을 때 디스턴스에 대한 해시안을 취해줬을 때 거기다가 오소널 프레임을 집어 넣어주고 썸을 돌리게 되면 즉 어떤 해시안의 이제 컨트랙션을 취해주면 혹은 트레이스를 취해주게 되면 그게 라플라시안의 정의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건데요. 이거 괜찮으시죠? 형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자코비 필드가 개입을 하냐면 인덱스 lem마가 이렇게 개입해요. 아까 그 노트랑 비슷해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집어 넣으면요. 세컨드 베리에이션을 취해주게 되면 이게 언제나 인덱스랑 비교가 되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이 x 틸다가 자코비 벡터 필드예요. 그래서 얘가 자코비 벡터 필드예요. 여기가. 이 공간에서. 그래서 인덱스 lem마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사인이나 이런 것들은 컨벤션을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그런데 이쪽은 계산하는 법을 알아요. 자코비 필드의 경우는 형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형태를 얻는 거예요. 하는 방법이.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모델 공간이 아니라서 지금 여기서 X2 디렉션에 대한 컨트롤이 있고 나머지 디렉션에 대한 컨트롤이 따로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따로 한 거예요. 지금 이건 리마니안 모델 공간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인덱스 lem마를 다 적용해서
다 각각 비교를 다 얻은 다음에 썸을 하면 라플라시안에 대해서 비교를 얻어요. 그리고 이쪽이 그 이 지금 모델 공간의 그 샤프한 라플라시안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예, 이 아까 모델 전에 한번 보십시오. 인덱스 lem마에서는 라플라시안, 아니, 그, 자코비 필드를 넣었을 때 가장 작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게 그게 이게 네. 트리키하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너무 지금 진짜 대충대충 설명하고 있긴 한데 저 지금 형태가 자코비 필드예요. 실제로. 오션을 프레임을 잡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코비 필드 정의 자체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그 데피니션이 제가 이 정말 대충 설명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 사실 지금 아마 그 이제 장치 박사 저 연락 욕할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보면 그 뭘 잡아야 되냐면 V도 잡아야 되지만 W를 잡아주기 원하면 돼요. 그래서 이 W를 오소널 프레임이 되도록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 오소널 프레임을 잡았다고 한 네. 시점에서 이미 자코비 필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아, 아까 전에 오소노멀 프레임의 X1, X2 그게 자코비 필드인 건가요? 그 필드로 실체를 근데 이거 정확하게 따지기는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네. 되도록 그 맞춰놓고 라무 세팅을 맞추고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인덱스 제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대충대충 얘기하냐면 실제로 인덱스 lem마가 성립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 세팅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적어놓은 노트만 보시더라도 여기서 지금 어떤 가정들을 만족을 할 때 이렇게 적히고 그런 가정 하에서 지금 이게 성립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가정들이 다 걸려 있어서 이 가정들에 맞게 조정을 다 하는 버전으로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맞춰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안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네. 아주 대략적으로 이해한 그 스토리 라인이 뭐 맞는지 한 번만 예. 봐주시겠어요? 그 우리가 그러니까 다룰 수 있는 모델 공간이 있고 다루고 싶은 뭐 뭐 켈러 같은 이상한 공간이 있는데 저 이상한 공간에 대해서 뭔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모델과 이제 뭐 일종의 캘리브레이션을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쉐이프를 맞출 건데 근데 모델에서 이제 예를 들어 지오데식 노멀이랑 자코비 필드 가지고 베이시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얘랑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덱스 렘마를 사용을 해서 저쪽에서 이제 어떻게 조정을 잘 하면 이제 이쪽에 자코비 필드와 저쪽의 자코비 필드와 이제 지오데식 방향이 잘 매칭이 돼가지고 이 모델 공간에서 뭐 조작하는 걸로 저쪽을 컨트롤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스토리인 네, 아 정확하게 그 맞죠.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커베이처 이제 계산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커베이처는 로컬한 퀀터티예요. 미분으로 나와요. 적분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정은 저 커베이처 가정만 걸 거예요. 매니폴드에다가. 뭐 컴플릿 리마니아 매니폴드 위드 리치 커베이처 로고 바운드. 이거는 미분 가정이에요. 근데 그 미분 가정을 가지고 그 실제로 정보는 글로벌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모델 공간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비교를 하려면 그 디스턴스의 세컨드 오더에 대한 비교를 필요로 해요. 그 비교를 할 때 비교에 대한 비교군의 기준이 자꾸 길이가 돼요. 거기까지만 시불인 거예요. 이게 정의나 이런 건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냐면,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 모델 공간과 비교는 라플라시안 컴패리즌, 그리고 라플라시안 컴패리즌 할 수 있으면 볼륨도 컴패리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컴패리즌이 그 외에도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자코비 필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 하고 싶냐면 그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올려놓은 그 기하 해석 다섯 번째 노트가 자코비 필드를 가지고 CPN에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 구체화해가지고 보는 거 중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시고 이거를 고통스럽지 하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과제 드렸냐면 그 자코비 필드 자체가 기술되는 방식이 정의를 떠나서 이게 뭐를 주냐면 그제 노트에도 다 해놨긴 했습니다만 자코비 필드를 미키선에서 보시면 이게 이런 OD로 뜨거든요. 이게 정의가 뭐가 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 벡터 필드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이러한 OD의 솔루션으로서 기술이 되어져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이 OD가 뭐를 주냐면 자코비 필드를 알면 섹셔널 커베이처를 계산하는 법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섯 번째 노트로 만들어 놨거든요. 말 이해가시죠? CPN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리마니안 매트릭 가지고 크리스마스 구해가지고 하는 그 방법 말고 자코비 필드 이퀘이션을 가지고 커베이처를 도로 계산하는 섹셔널 커베이처를 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번 주에 제가 만들어 놓은 노트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자코비 필드를 이해하게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방식으로 자코비 필드를 이해를 한 다음에 제 제안은 그러면 자코비가 이런 거구나가 와닿으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렸던 인덱스 렘마, 라플라시안 컴패리즌, 볼륨 컴패리즌 이런 컴패리즌들을 얘기하면 뭐를 하는 게 가능해지냐면 라플라시안 컴패리즌 기준으로 예를 들어 열방 정식을 비교하는 게 가능해져요. 라플라시안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말이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클리드 공간의 라플라시안 대신에 뭐 스피어나 하이퍼볼릭 그리고 다른 것도 사실 고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히커널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솔루션이 달라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는 방식이 지오메트리 어널리시스가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모델 공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열방 형식이나 어떤 하모닉 타입의 그런 정보들이랑 비교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정보가 실제로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다라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길 수가 있냐. 라는 라인에서 이런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대충 납득이 가셨나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고 싶냐면 자쿠비 빌드의 철학적인 함의 말고 자쿠비 빌드를 가지고 커베이처를 실제로 계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자쿠비 빌드를 감을 잡은 다음에 컴패리즌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목적들에 따라 가지고 이것저것 분기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자쿠비 빌드가 중요하다. 자, 그냥 그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날림으로 떠들고 있어요. 죄송하고요. 그 인스트럭터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럼에도 질문들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조금 앞쪽 질문인데요. 사실 지오데식 쪽 질문인데 저희가 S2에서 지오데식을 구할 때는 서브스타일 때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그 P 노음이 1이다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그거 미분하면서부터 ODE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S2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 지오데식을 구한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 각각마다 그냥 알고 있는 기하학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뭐 일반화된 방법이 있는데 제가 트릭을 쓴 걸까요? 어, 제가 실제로 생각하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궁금한데 일단은 기준이 n스피어예요. 다들 이제 n스피어 형태 아시겠죠? 그러면 포인트 P가 있고 이게 노멀 디렉션이고 벡터 V가 있으면 그 이제 유니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돼 있다고 가정하고 그 기본적으로 P 어떤 그 코사인 T 더하기 V 사인 T 형태의 그 어떤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유니스피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형태가 지오대식 익스포넨셜의 구체적인 형태가 다 되고요. 괜찮죠? 그래서 치사하게 생각 어떻게 바꾸냐면요.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로 가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 정말 치사한 방법인데 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스피어니까 그게 되잖아요. 이거를 단어를 뭐라고 검색해 주냐면 수도 스피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인 형태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하이퍼볼릭으로 바꿔요. 그럼 이게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빼기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이 1인가 마이너스인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것도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한 가지 모델 공간이 돼요. 그러면 대충 눈치챌 수 있어요. 지금 코사인 사인을 가지고 지오대식을 익스포네셜을 기술하잖아요. 그럼 하이퍼볼릭은 뭘로 바뀌냐면 코사인과 사인을 뭘로만 다 바꾸면 끝나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으로 바꾸면 끝나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치사한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얻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스피어에서 이제 구체적인 지오대식이나 디스턴스 같은 거 기술해 보게 되면 보통 그 클래시컬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로 기본적으로 뜨거든요. 거기서 하이퍼볼릭은 전부 다 하이퍼볼릭 타입의 트라이고노메트릭 펑션으로만 다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델 공간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형태를 찾는 거예요. 지오대식을. 왜냐하면 모델 공간들에 대해서 이게 다 아이소메트리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제일 쉬운 것들을 찾고요. 이게 제 첫 번째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정말 치사한 게 컴팩트 리그룹일 때, 익스포넨셜 매트릭스가 사실은 그 매트릭스 그룹이라고 가정할 때, 그때가 지오대식을 결정한다, 익스포넨셜 맵을 결정한다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그 예시를 생각할 때는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 예시라는 걸 알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빡 도는 대답이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클래스가 그럼에도 꽤 이제 있는 어떤 그걸 이제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오데시스를 찾는 거는 그때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공간의 시미트리가 굉장히 좋을 때는 이것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수학 체결시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름을 어지간히 들어본 것들은 대칭성이 좋아가지고 보통 지오데식 기술이 되거든요. 근데 존재성에 대한 거랑 익스프레시드 포뮬러에 대한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PM만 하더라도 이거 자코비 필드 경우 해보는 거 이제 보시면 이거 엄청 트리키하다는 건 눈치챌 수 있어요. 이게 왜 트리키하냐면요. 이렇게 스토리가 라인이 이렇게 가요. 이제 당장 이제 예를 들어서 리마니안 모델만 RN은 말장난이고
스피어 이제 좀 알겠고,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알겠고,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트릭스 그룹 중에서 나이스한 거, 이때도 뭐 익스포넨셜 매트릭스가 그걸 결정한다. 이거 오케이. 여기까지가 됐을 때 그 다음으로 어려운 케이스가 CPN이에요. CPN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그걸 이해하시는 건데, 가우시안 커베이처의 컨셉은 서피스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커베이처잖아요. 그래서 섹셔널 커베이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디렉션 두 개를 인디펜던트한 걸 잡아서 그 인디펜던트 디렉션이 만드는 플레인을 생각했을 때 그 플레인이 형성하는 투 디멘전 서브 매니폴드의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하는 섹셔널 커베이처의 컨셉입니다. 개념 이해가시죠? 그래서 섹셔널 커베이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머신너리가 이것저것 헤비하긴 하니 결과적으로 디렉션 두 개를 집어넣어서 커베이처를 계산을 해요.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스피어랑 지금 이제 호프 파이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기 시작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S3에서 S2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S2N 플러스 1에서 CPN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 스피어는요, 임의의 투 플레인을 잡아도 섹셔널 커베이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섹셔널 커베이처 컨스턴트 포지티브인 모델이에요. 여기까지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피어에서 노스폴을 잡아요. 그래서 그 사우스폴이 되기 전까지 아무거나 생각해서 지오대식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지오대식을 따라가지고 임의의 플레인을 탄젠트 스페이스를 잡고 임의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잡고 근데 거기서 디렉션을 하나 더 잡아요. 그래서 투 디멘전 서브스페이스를 만들어요. 걔가 어떤 디렉션을 추가적으로 잡아라도 섹셔널 커베이처가 안 바뀌는 게 그 스피어의 특징이에요. 포지티브 컨스턴트. 말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여기서 호프 파이브레이션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게 S2n 플러스 1이라고 일반적으로 할게요. 그럼 디멘전이 리얼로서 2n 플러스 1이죠. 당연한 얘기로. 반면에 컴플렉스는 리얼 기준으로 디멘전을 2배, 2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CPN의 경우는 디멘전이 2n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스피어, 2n 플러스 1 디멘전 스피어에서 이렇게 서클 액션이 있어요. S1 액션이 있어요. 이거를 이퀴발런스 클래스로서 이퀴발런스 릴레이션으로서 하나로 보는 게 CPN이에요. 정의가. 그래서 CPN 자체가 이퀴런스 이제 클래스의 모임입니다. 정의 자체가. 쿼션트 하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서클에 대한 거는 다 똑같은 걸로 보는 게 CPN이에요. 그러면 리얼로서 디멘전이 하나가 내려가야 돼요.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냐면 S2n 플러스 1의 정보 중에서 디멘전 하나를 반드시 까야 되죠. 그래서 까고 내려와요. 근데 까고 내려오는 정보가 그대로 내려와요. 참고로. 그래서 이쪽에서 리마니안 매트릭이 될 때 저쪽에 리마니안 매트릭 그대로 디센딩이 됩니다. 똑같아요. 근데 단지 지금 지오메트리가 이 내려오는 방식만큼 달라져야 돼요. 맵으로 해서 S2N 플러스 1에서 여기서 이 호프 파이브레이션 맵, 그 서클을 하나로 보는 이펙트만큼이 이 맵에 반영이 되어서 CPN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CPN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도 지오대식이 있어요. 얘도 이 지오대식도 참고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그렇다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 지오대식이 있으면 얘는 나머지 디렉션을 잡을 때 스피어랑 뭐만 다르냐면 딱 한 가지 디렉션을 빼고는 스피어랑 같아요. 지오데식 디렉션을 E1이라고 하고 나머지 디렉션을 이게 디멘전이 2n이니까 야 2부터 2, 3, 4 해가지고 2n까지라고 할 때 2부터 2n-1까지는요 디렉션을 잡아가지고 섹셔널 커버리지 구하면 스피어랑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 디렉션만 문제가 돼요. 디렉션 하나만 달라져요. 그래서 커베이처가 하나만 달라져요. 그리고 그거를 자코비 필드 이퀘이션을 계산하면 그 이펙트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 달라졌는지.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이제 질문 자체는 지오데식을 어떻게 구하냐 가 질문인데 지오대식은 기본적으로 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디스턴스의 나블라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식. 아까 제가 그게 된다는 팩트만 전달을 한 거고 이제 이제 필요한 건 점검을 하시라. 노트엔 다 있기는 하다. 생각하면 다 아실 수 있는 건데 그냥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그러면 그 디스턴스를 두 번 미분해서 만들어내는 정보가 자코비 필드에 대한 정보이고 그래서 자코비 필드에 대한 정보가 디스턴스랑 지오대식을 아는 거랑 밀접하게 상관이 있어요. 디스턴스가 있으면 한 번 미분을 해주게 되면 지오대식 디렉션을 만들어내고 한 번 더 미분을 해주게 될 때 나오게 되는 정보가 자코비 필드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그 자코비 필드를 가지고 CPN을 계산하는 그쪽을 보면 딱 디렉션 하나만 섹셔널 커베이처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 지오메트리 모델이랑 이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모델이 달라요. 그 섹셔널 커베이처가 컨스턴트가 딱 한 디렉션만 달라져요. 참고로 그 하이퍼볼릭도 마찬가지예요. 리얼 하이퍼볼릭이랑 컴플렉스 하이퍼볼릭 차이도 디렉션 하나만 달라요. 오소널 프레임을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컨스턴트 섹셔널 커베이처가 아니에요. 그 정도만 다르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지오대 지금 기술이 돼요.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아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머신러닝 라인의 논문들을 기본적으로 보면 이 익스플리시트한 폼을 어널리틱하게 알고 있을 때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가면 되냐면 라플라시안 컴패리즌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배우는 라인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델 공간의 라플라시안이랑 비교해가지고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도 한 가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정보를 실제로 지오메트리 어널리시스를 쓰냐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히커널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형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형태가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E2D 마이너스 앞 위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디스턴스 제곱이죠. 나누기 t든 2t든 되어 있고 2to d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 t분의 x 빼기 y 제곱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누기 루트 2파이분의 1 이게 1D에서 경우잖아요. 그래서 히커널 히리퀘이션의 솔루션의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 자체가 디스턴스랑 그리고 여기 지금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 붙는 거가 사실은 유닛 이제 볼의 겉넓이의 면적에 해당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히커널이 주어져 있으면 사실은 지오메트리를 디스턴스랑 볼륨을 알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가지고 스무드 스트럭처가 없어도 지오메트리를 여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어떤 좋은 지오대식을 알고 있는 그런 공간을 따지든가 아니면 미분 구조까지 다 버린다고 해도 열방 형식을 풀 수가 있으면 열방 형식 자체가 갖고 있는 디스턴스랑 볼륨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그거를 쓰던가 둘 다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돼요.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다른 그 정도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보통 이런 어프로치들을 쓰면 어시널 이런 데서는 탑재널에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저먼트를 취해주는 행위가 양자 회로에서는 되게 수학적으로는 단순해요. 산수로서 알파, 베타라는 C2의 원소가 있으면 알파 놈과 베타 놈으로 메저먼트로 바꾸는 걸로 보통 산수를 대충 그렇게 설명하는데 실제로 형태는 CPN의 지오대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 필드랑 상관이 깊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액시오매틱한 접근들을 보시면 실제로 어떤 CPN의 푸비니스투리 매트릭을 가지고 지오데 디스턴스를 구하는 거가 사실은 이 메저먼트를 하는 행위이다. 라는 거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라인에 대한 티어리티컬하게 갈 수 있는 얘기도 해요. 얘가 좀 산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혹시 또 그래서 마지막 레코드만 하나 더 남겨놓으면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노트는 포인트를 고정해 놓고 디스턴스를 펑션으로 본 다음에 그거의 베리에이션을 보고 있거든요. 커플링 어프로치는 이 두 포인트에 대한 세컨드 해시안을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디스턴스에서 한 포인트를 고정하고 보면 매니폴드에서의 함수죠. 리얼 밸류 펑션인데 두 포인트를 다 뿌리로 바꾸면 프로덕트 매니폴드에서의 함수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노트를 어떻게 만들어 드릴 생각하고 있냐. 제가 이 노트를 그래서 기하에서 노트로 안 만들어 드린 건데 일부러 저 지금 원 포인트를 기준으로 퍼스트랑 세컨드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자코이 필드까지 감을 잡으시면 이게 원 포인트 픽스가 돼 있는데 자코이 필드의 형태를 쓸 거랑 투 포인트에 대해서 쓰는 게 달라요. 그리고 커플링에서 펀더멘탈 값을 써야 되는 건 투 포인트에 대해요. 달라요, 형태가. 그래서 제가 그 버전으로 설명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몰라 대충 설명하고 있지만 큰 줄기에서는 이러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일단 레코드는 여기서 줄입니다.